이탈리아 애들은 대놓고 인종차별하고 프랑스 애들은 은근히 인종차별하는 나라인데, 아니 어떻게 한가인 씨를 데려다가 조회수 2,000을 찍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죽고 막 그랬던 이제 소문들만 무성했는데 도중에 거기서 요걸이 나왔어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항상 아팠던 것 같아요. 본인 자전거보다 좀 등급이 떨어지는 자전거를 타시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심하게 부딪혔는데 너무 많죠. 일단 제가 입이 짧아요. 저 전형적인 초딩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해외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음식. 저는 무조건 한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프랑스식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녁이면 무조건 제가 직접 한식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음식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했었고, 또 뭐랄까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 사회에 제가 녹아들지 못한다는 소외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물론 이탈리아 애들은 대놓고 인종차별하고 프랑스 애들은 은근히 인종차별하는 나라인데, 대놓고 인종차별을 받지는 않았어요. 항상 보는 친구들만 보고, 뭐 친한 친구들 주변에 많다 보니까 다들 잘해주긴 잘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그 소외감, 이게 점점점 쌓이니까 이게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10년 정도 되면 딱 그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안 돌아가면 영원히 못 돌아갈 것 같다라는 딱 그 느낌. 그때 고민 되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딱 그 타이밍에 지금 와이프를 만나게 돼서, 그때 우리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조건을 걸더라고요. 헤어지던지 들어오던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니까 딱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들어갈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어찌되었건 저는 유럽에서 하던 일이 박물관에서 여행 오신 분들에게 그 작품을 설명해 드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평생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력도 점점점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나라도 내가 여행을 갔으면 젊고 재밌는 그런 친구들한테 투어 받고 싶지, 내가 막 나이가 50대 60대 막 들어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때까지 버틸 자신도 없었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귀국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계속 유튜브가 약간 넘지 못한 벽 같은 존재라서 네, 지금 계속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그 유튜브의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알고리즘의 그 간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심지어 그 한가인 씨와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가인 씨가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무보수로 출연료를 받지 않고 1년간 저희 유튜브에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가인 배우님을 데려다가 유튜브로 찍어놓고 조회수가 2,000 나왔어요. 그래서 나란 놈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한가인 씨를 데려다가 조회수 2,000을 찍어요. 한가인 씨가 와가지고 인사만 해도 그냥 조회수 2,000 나오겠는데. 약간 그래서 유튜브는 좀 어려운 거.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이제 장악을 했었어요. 하다가 패망을 하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자들을 싣고 자기네 배에다 싣고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비양도 아시죠? 그 협재 그 앞에 섬 하나 보이시죠? 그게 비양도라는 섬인데, 그 비양도랑 제주도 사이 그게 백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통과를 하는 도중에 미군이 잠수함이 그걸 폭격을 시켰어요. 폭침을 어뢰를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가라앉았어요. 그게 그 일본군 전함이.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소문으로만 옛날 어르신들이 거기서 그때 바다에서 불기둥이 올라가고 일본의 무슨 뭐 물건들 뭐 그런 것도 많이 떠내려왔다, 사람들 많이 죽고 막 그랬던 이제 소문들만 무성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찾기로 한 거예요. 저희가 수중 탐사를 해서 찾았어요. 찾아서 그거를 모래밭에 파묻혀 있고 모래 위에 배만 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준설이라는 용어가 모르시죠? 잘. 준설이라는 거는 이제 쌓여있는 퇴적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물속에서 빨아서 그거를
빼내는 거죠. 이제 모래나 진흙을. 그러면 이제 그 배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생방송이 아니라 그 촬영을 제가 이제 하고 그 준설 작업을 해서 그 배를 점점점 이제 모습을 드러내서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거기서 유골이 나왔어요. 일본군 이제 유골이겠죠. 이게 유골이 나오면은 국제법상 그 배는 우리나라에 가라앉아 있어도 일본 소유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몰랐는데. 그래서 그 유골이 나오면서 작업은 중단되고 그걸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은 이제 거기까지만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건국 70주년 그 방송이 아직도 나와요. 이게. 풀장에서 연습할 때까지는 몰랐었는데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아쿠아리움 수온이 정말 차가운 거예요. 정말 감기 몸살도 많이 알아봤고 마냥 즐겁지만 않았어요. 항상 아팠던 것 같아요. 수온이 차가우니까 그런 면역 관리라던가 또 이제 퍼포먼스를 하려면 이제 노마스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마스크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물이 이물질 같은 게 이제 코 부비동으로 다 들어가니까 세균의 면역이 약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많이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아팠고. 근데 지금은 요령을 조금 터득해서 지금은 안 아파요. 요즘에 이제 SNS에서 다양한 인어 사고 영상이 좀 많아요. 뭐 어떤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어떤 인어가 이제 산호 같은 거에 걸려서 이제 두 다리로 탈출해가지고 뭐 아이들의 환상을 깼다 뭐 이런 그런 댓글들 반응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상어가 인어 머리를 이렇게 딱 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아찔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도는 그런 영상 중 하나는 이제 물속에서 실신을 한 퍼포먼서가 있는데 제대로 구조가 안 돼서 약간 뭐 폐부종이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머메이드 교육이 있는 겁니다. 간혹 이제 그러신 분들인데 비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저가형 자전거라든가 아니면은 본인 자전거보다 좀 등급이 떨어지는 자전거를 타시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어느 동호회 가도 다 똑같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 보면은 평균 달리다 보면 다 이제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약간 저희 쪽에서도 지금 약간 이제 좀 지양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있어요. 자전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듯이 자전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조성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뭐 추돌 사고였고요. 추돌 사고였고 그 당시에 타고 있던 모델이 할리 데이비슨의 다이나 스트릿밥이란 모델이었는데 그 앞에 프론트 포크가 휠 정도의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심하게 부딪혔는데 다행히도 다리 부분을 좀 뭐 수술한 거 빼고는 그리고 족부를 좀 심하게 다친 것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크리에이터즈 맨션.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